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황제 밑에서 종교를 담당했던 로마 교회의 대주교는 황제가 사라지니까 자신이 유럽을 지배하려 스스로 교황, 즉 교회의 황제라 칭하며 세상을 그리스도교로 지배했어. 그러자 대주교 밑에서 교회를 관리하던 주교도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며 도시와 농촌을 지배했지. 지난 시간에 제후 기사뿐만 아니라 성직자, 즉 대주교, 주교도 왕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봉신이 되어 봉토를 받아 농노를 고용했다고 배웠지. 476년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비잔티움 제국, 옛날 동로마 제국은 아직 멀쩡했어. 서로마 제국은 멸망해 교황이 강력했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교황보다 강력했지. 그런데 726년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는 사람이 만든 성상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성경 교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어. 여기서 성상이란 성인의 모습을 본떠 만든 조각이나 그림을 뜻해. 쉽게 말해 천주교의 십자가나 예수님상, 성모 마리아상 같은 거지. 그러자 서로마 제국의 교황은 무식한 게르만족을 포교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성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거부했지. 그러자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 및 비잔티움 제국의 대주교와 서유럽의 교황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 결국 1054년 동유럽의 그리스 정교와 서유럽의 로마 카톨릭으로 분리되었지. 교회가 동과 서로 분열된 거지. 그래서 동서교회 분열.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우두머리로 한 그리스 정교는 황제가 교회를 지배했다는 점에서 서유럽의 로마 카톨릭과는 달라. 당연히 그리스 정교가 로마 카톨릭보다 황제권이 더 세겠지? 헷갈리지? 이렇게 외워. 서유럽의 로마 카톨릭을 계승한 천주교, 가톨릭 성당에 가면 성모 마리아상과 십자가상 있지? 성스러운 물건이란 뜻의 성물이라 부르지. 이게 바로 성상이야. 또 신자들 집에도 예수님상, 마리아상, 십자가, 묵주 등의 성물이 있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가톨릭, 천주교, 성당, 성상이라고 외우면 돼. 반대로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는 성상 숭배 금지령이 되는 거고. 그런데 봉건제가 확대되면서 점차 교회 성직자가 왕이나 제후를 주군으로 섬기게 됐어. 즉 왕이나 제후가 성직자를 임명했던 거야. 이걸 성직자가 봉건제에 편입했다고 해. 편입은 들어간 거지. 즉 성직자가 제후나 기사들처럼 왕에게 충성하고 봉토를 받고 권력을 갖게 된 거지. 그 결과 왕이나 제후를 등에 업은 백으로 삼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세력이 커졌어. 원래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 지금도 가톨릭 천주교 신부님들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신앙생활하잖아. 이게 정상이었어. 그런데 교회 책임자인 대주교, 그 밑에 교회 관리자인 주교 등의 성직자가 결혼도 하고 성직, 성직자 신분을 매매, 사고 파는 등 타락이 심해졌어. 이걸 교회에 세속화라고 해. 세속은 속세, 즉 세상과 같은 뜻이지.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깨끗해야 할 교회가 세상에 물들었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교회가 썩었다는 뜻이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교회가 왕이나 제후 같은 사람한테 아부하고 있으니 다른 성직자들이 보기에도 한심했지. 그래서 누군가 교회를 비판하고 나섰겠지. 바로 수도원에서 성경에 따른 삶을 실천하고 있었던 수도사들이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거야. 이걸 교회 개혁운동, 수도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도원 운동이라고도 해. 교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운동, 즉 썩은 교회를 새롭게 바꾸자는 운동. 수도원 운동으로 가장 유명했던 곳은 10세기 초 클리니 수도원이야.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수도사들에게 세속적인 삶을 떠나 청빈한 생활을 강조하며 고전 필사, 즉 성경 옮겨쓰기와 노동에 힘쓴 수도원 운동이 전개됐지. 중세 서유럽은 왕부터 제후, 기사, 농노들까지 온 나라, 온 마을이 모두 그리스도교 신자였지. 모든 사람이 교회의 그리스도교인 명단에 등록돼 있었어. 그래야 사회생활이 가능했거든. 왕이나 제후, 기사 등 주군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소속되어야만 했어. 중세는
반드시 교회를 다녀야만 했던 시대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왕이나 황제보다 더 파워가 셌다고 할 수 있어. 앞에서 교회의 세속화를 배울 때 왕이나 기사들이 성직자를 임명하고 봉신으로 삼았다고 했지. 힘이 커진 교황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 왕이고 제후고 다 밑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지. 교황이 먼저 선빵을 날려.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가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선언하지. 그러자 황제는 당연히 난리 났겠지. 감히 최고 높은 황제에게 성직자인 교황이 도전한 거잖아.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니 4세는 황제의 성직자 임명권 금지에 반대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하려 했어. 그러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회의 그리스도교인 명단에서 황제 하이니 4세를 지워버렸지. 이걸 파문이라고 해. 그리스도교가 절대적인 사회에서 파문이라니. 교회에서 파문당한 황제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황제 구실하기 힘들어지겠지. 교황은 바로 이걸 노렸던 거야. 정말 교황의 예상대로였어. 제후와 성직자들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니 4세를 무시했지. 그러자 불안해진 하이니 4세는 맨발의 허름한 옷차림으로 이탈리아 카노사 성에 머물고 있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찾아가 파문을 취소해달라고 성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눈을 맞아가며 빌었어. 황제가 교황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거지. 그러자 교황은 파문을 취소했어.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 해. 1077년이니까 11세기지. 즉 카노사의 굴욕은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싸고 황제와 교황이 힘겨루기 위한 사건이야. 성상숭배 금지령 아냐? 성상숭배 금지령은 교회가 동서로 분열되었던 사건이지. 즉 동유럽은 그리스 정교, 서유럽은 크리스트교로 분열되었던 사건이야. 카노사의 굴욕과 성상숭배 금지령을 섞어 혼돈되게 한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 암기 방법은 카노사의 굴욕. 누가 굴욕을 당했지? 황제가 굴욕을 당했지? 그래, 카노사의 굴욕은 황제 하이니 4세와 관련이 있어. 이후 교황권은 점점 크게 강화됐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 13세기가 되면 교회의 권위는 절정에 달해. 심지어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는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는 글까지 남기지. 이 말은 교황이 황제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지. 교황이 황제보다 크다, 높다.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의 글은 교황의 권위가 속세의 권력인 황제를 압도할 정도로 교황권이 성장했음을 보여주지. 우주의 창조주는 두 개의 광채를 설치하시고 낮을 주관하는 더 큰 빛, 즉 교황과 밤을 주관하는 약한 빛, 즉 황제를 두셨다. 달, 즉 황제는 자기 빛을 태양, 즉 교황으로부터 얻는다. 이와 같이 황제의 권력은 교황의 권위로부터 광채를 얻는다.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족 출신이지. 그래서 게르만 문화, 카롤로스 대제가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도받았고, 프랑크 왕국은 로마의 계승자였으니까 로마 문화를 계승했겠지.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개정하고 정복한 이민족들에게 크리스트교를 전파했지.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게르만 문화, 로마 문화, 이 세 가지가 프랑크 왕국, 즉 중세 서유럽 문화의 특징이야. 프랑크 왕국은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초를 마련했어. 프랑크 왕국은 중세 서유럽이라고 기억해. 중세 서유럽은 크리스트교 중심이었지. 그런데 아무리 신앙이 중요하다고 해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 즉 합리적인 판단도 중요하잖아.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합을 강조하는 스콜라 철학이 발달했어. 스토아파 아냐? 스토아는 헬레니즘 문명이야. 헷갈리지 마. 스쿨, 즉 학교가 바로 스콜라에서 유래됐지. 스콜라는 교회나 수도원에 소속된 학교를 말해. 그러니까 신학과 관련되었겠지. 철학에서 신학이 시작된 거야. 즉 중세 때는 신학은 철학 같은 뜻이야. 스콜라 철학은 신학. 그래서 신학대나 신학과에서는 철학을 반드시 배워. 철학이 발달했으니까 유명한 철학자도 있겠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신학 대전을 편찬했어. 신학만 기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즉 유니버시티도 유럽 중세 때 생겼지. 명문인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도 이때 생긴 거야. 그런데 중세 대학은 교사와 학생이
자치적으로 운영했어. 즉 스스로 알아서 강의하고 수업을 들었다는 거지. 주로 교수의 집이나 학생의 집에서 가난한 교수와 학생은 야외에 돗자리 펴고 강의하고 수업을 받았다고 해. 10세기 둥근 지붕인 도명 천장과 반원의 아치를 특징으로 하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유행했어. 노트르담 성당, 피사 성당, 피렌체 성당이 유명해. 12세기 뾰족한 첨탑과 창문에 셀로판지를 붙인 것 같은 스테인드 글라스, 즉 생유리창을 특징으로 하는 고딕 양식이 유행했어. 고딕체 알지? 뾰족하고 각지게 생겼잖아. 특히 시옷자. 그래서 고딕체의 시옷은 뾰족하다고 기억해. 아니면 뾰족한 스테인레스 가위를 기억해도 돼. 중세는 기사의 시대지. 당연히 기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기사도 문학이 발달했어. 아서왕의 전설을 기록한 아서왕 이야기, 영화 반지의 제왕의 원작인 니벨룽겐의 노래 등이 있지.